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숙명여자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면접 전형에서 매우 치열한 학교죠. 그렇죠? 특히 이제 여학생들만 선발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관점에서 봤었을 때 남학생들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면접 준비도 아주 잘하고 실제 면접도 되게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되게 치열한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이제 숙명여대 면접 자체가 일반적인 학교들의 면접이 약 10분 정도, 제출서류 기반, 학생부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10분 정도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숙명여대는 약 15분 정도 면접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5분 차이라 하더라도 면접 자체가 상당히 압박 면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면접의 강도가 상당히 세고, 그리고 숙명여대가 차지하는 그 대학의 위치가 아주 되게 중요한 학교죠. 왜냐하면 숙명여대 원서를 쓰신 분들이 숙명여대를 기준으로 위쪽 대학교, 중앙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라인으로 원서를 쓰시는 경우에도 숙명여대를 겹치게 되고, 밑에서 위로 쓰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명지대, 상명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쓰시면서 동국대 쓰시면서 이렇게 쓰면 숙명여대를 꼭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숙명여대는 중위권 정도의 학생들 또는 중하위권의 학생들이 꼭 반드시 상향으로 걸치는 학교이거나 아니면은 밑으로 내려서 쓰거나 반드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 경우고, 숙명여대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졌는데 그 전형 자체가 두 개가 중복 지원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 따라서는 두 개를 중복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면접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렇죠? 내신 성적은 나름대로 우수하고 비교과도 좋지만 면접에 강점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숙명여대 서류형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중복 지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서류형과 면접형에 나누어 원서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몰리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숙명여대가 2020학년도에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누면서 실제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죠. 자,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숙명여대 숙명인재전형 1, 서류형은 모집인원의 423명, 그리고 평가 방식은 서류심사 100%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숙명인재 2, 면접형 같은 경우는 23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1단계 4배수 서류심사 100% 하고 난 이후에 2단계 면접 비중이 60%예요. 그러니까 60%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의 실질 반영 비율이냐, 60%가 과연 50%부터 큰 거냐, 이런 부분들이 참 애매하죠. 그렇죠? 면접이 5%라 하더라도 실질 반영 비율이 매우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60%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거의 모든 학교의 면접의 비중이 대부분 30%, 그리고 면접 비중이 50%인 학교들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단계 면접을 100%를 주는 학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요즘의 학교들은 30%, 많으면 40%의 면접 변형률을 주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 되게 많이 차별화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을 크게 두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 시간도 10분이 아니라 15분 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숙명여대는 면접의 비중이 매우 크다. 더군다나 면접을 진행하는 게 15분 동안의 면접 비중 60분 동안에 재심을 기반하는 면접이라면, 경희대처럼 재심을 기반하는 면접과 그 다음에 제출서류 기반 면접을 같이 병행하게 되어진다면 어찌 보면 면접 비중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데, 숙명여대는 제출서류만 가지고 15분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제출서류에 대한 압박 면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2월 3일이니까 수능 날 바로 시험 발표가 나는 거예요.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면접은 12일입니다. 12일이고 인문계 인류학과는 12월 12일 날 시험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12월 13일 날 시험 보기 때문에 숙명여대 면접형을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수능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원서 지원한 대학들이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1단계 발표 나고 난 다음에 파이널 수업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이제 미리 예약해 두셨다가 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 면접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 대신 내가 현재 수능 공부에 부담이 없는 상태다, 내가 지원한 학교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면접 전형에 수능 체제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하나씩 주말을 이용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면접은 면접 시간은 약 10에서 15분 내외, 평가위원은 2인, 그리고 면접의 내용을 보면 제출 서류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전공 적합성, 종합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층 면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게 세 가지 항목인데, 첫 번째는 전공 적합성, 두 번째는 종합적 사고력, 세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실 모든 대학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여기에 따라서 뭐 어떤 건 30%고 40%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얼마나 어떻게 평가되어진다는 건지 모르죠. 우리가 실제 불합격을 했었을 때 대학에서 면접 평가서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둘 점들은 뭐냐면,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커지고 있는 이유는 대학별 고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대학별 고사가 아닌 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란 말이에요. 근데 학교생활기록부가 이제 올해부터 브라인드 서류평가를 진행한다는 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에서 학업적 배경, 고등학교 유형이라든가 학교 프로파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2단계 서류평가 지나고 난 다음에 면접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한 면접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 중에서 자기소개서가 우리가 2024학년도에 폐지가 되어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거나, 또는 논술 전형이 점차적으로 선발 비율이 줄어들면서 2024학년도에 논술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 입시에서 가장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것은 면접이야. 그렇죠? 수능이라는 것도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시든 정시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비중이 커지는 건 대학별 고사. 그 중에서도 바로 면접의 비중이 커진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면접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전에 면접이 대부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적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면접이었다면, 왜?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학생에 대한, 합격생에 대한 방향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단계 면접은 그냥 확인 면접 정도면 되는 거였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1단계의 서류평가가 브라인드 서류평가로 통일이 되어지면 결국 2단계의 면접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면접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면접에서 직접적, 간접적 지식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직접적, 간접적 지식을 물어보고 그 직접, 간접적 지식이 뭐와 관련된 거?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준비해야 되는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숙명여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명여대 1과 2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2022학년도 내년에 입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지는 점들을 보면 현재 2021학년도 숙명인재 서류형에서 선발 인원이 423명, 비율적으로 17.5%, 면접형이 230명으로 9.5%니까 숙명여대는 면접형보다 서류형의 비율이 높은 거죠. 아무래도 서류형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숙명여대가 차지하는 비율을 봤었을 때 숙명여대, 동국대, 홍익대, 건국대, 경희대 등등등을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전형들이 어떤 전형이 있어? 서류 평가가 아니라 서류 면접 전형이죠. 그러니까 숙명여대가 면접이 없는 전형을 선택함으로 해서 학생들은 면접이 없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면접이 있게 되면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면접이 없는 전형을 택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몰려들죠. 그러니까 경쟁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높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숙명여대가 타 대학과의 전형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숙명인재 1에서 서류형의 선발 비율을 좀 더 크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22학년도에 지금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2021학년도에는 수시 선발 비율이 68.7%인데 숙명인재 포함해서 2022학년도의 선발 비율은 59.4%예요. 그러니까 약 10% 수시 선발 비율이 줄었죠. 10% 수시 선발 비율이 줄어든 건 어디로 갔을까? 당연히 정시로 넘어갔겠죠. 그거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정시로 우리가 2024학년도까지 정시 선발 비율을 40%를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발표가 나면 대부분 그쪽 방향으로 빨리 수정을 하죠, 대학들이. 그러다 보니까 숙명여대는 수시 선발 비율을 약 60%로 맞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22학년도에 서류형은
423명에서 343명으로 줄고, 그 다음에 면접형은 230명에서 185명 정도로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줄어드는 게 2022학년도의 입시의 경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면접의 기출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숙명여대는 학생부와 자소서를 기반하는 면접이긴 한데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전공과 관련해 되어진 깊이 있는 지식을 좀 더 물어본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공과 관련된 깊이 있는 내용을 질문할 수 있는 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한 내용을 봤더니, 자, 이항 분포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표준 비율에서 추출 크기가 커지면 모 비율과 비슷해지는데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는지 알고 있나?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이 독립이면 배반일까? 독립과 배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수학적인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는 뭐냐? 그 다음에 분산이 0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그 다음에 표본 추출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걸 묻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이 내용이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이 학생부 자소서 기반 면접에서 학생부와 자소서와 관련된 질문들이 집중이 되어졌다면, 어찌 보면은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와 자소서에 기반한 면접이라고는 하지만 학생부 자소서 기반의 면접보다는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기본적인 지식,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명여대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생부 자소서 기반한 내용 중에서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기초 지식 또는 깊이 있는 지식에 대한 대비, 또는 학생부 자소서 외에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기초적인 지식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심리학과에서도 물어본 내용을 보면 프로파일러가 꿈인데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지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 진로 희망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질문했겠죠. 프로파일러로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소설과 희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 학교에서 프로파일러에 관련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의 성함과 과목명을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댐 건설로 인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런 내용이죠. 내용으로 봤었을 때 통계학과나 심리학과에서 질문을 나왔었던 내용들이 사실은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질문 내용들이 제가 이전에 올렸었던 다른 학교 재심원 기반의 면접의 유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숙명여대의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질문하는 것에 대한 비중은 적고, 그것과 관련이 되어진 전공과 관련된 기초지식,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는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면접들을 이제 준비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제일 첫 번째는 학생부 자소서 기반해서 예상 문제 30문제 정도 뽑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답변 구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첫 번째는 학생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적인 질문이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은 학생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되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과 답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작업을 하실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답변을 구성하시고, 답변은 보통 50초 정도의 분량, 글자 수로 얘기하면 350자나 400자 정도로 구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암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고 난 다음에 추가 질문과 예상 외 질문에 대한 대비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전공적인 깊이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목의 학습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되었었던 부분들, 아니면 본인이 독서 활동을 통해서 터득한 것들 관련되어져서 해당 학과와 관련돼서 좀 더 깊이 있게 질문이 나올 만한 내용들을 추출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구성을 먼저 지식을 쌓는 과정들이 중요하겠다고 판단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진행하는 거는 동영상 촬영하고 시뮬레이션 과정들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숙명여대는 지금 경쟁률을 보면 2019년도에 숙명인재 전형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숙명인재 전형으로 해서 지금처럼 서류형 면접형으로 나누지 않고
모집 인원이 518명이었을 때 경쟁률이 9.91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2020년도에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누어서 선발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서류형의 경쟁률이 10.97, 면접형의 경쟁률이 19.63대 1의 경쟁률이 보였어요. 2021학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서류형은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죠. 10.97대 1에서 11.02대 1로 경쟁률이 올랐고, 면접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경쟁률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16.77대 1로 경쟁률이 다소 낮아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류형이 물론 학종형이라 하더라도 경쟁률이 10대 1, 16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온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어지면서 일부 대학에서 경쟁률이 하락한 걸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명여대는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위에서 내려와서 몰리든 아래에서 위로 몰리든 간에 무조건 몰릴 수밖에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학교다 보니까 남학생들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면접 준비 정도나 면접 능력이 좀 더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보게 할 때 또 대학의 면접 시간이 10에서 15분 정도, 면접 비율이 60%라는 점을 고려하면 숙명여대 면접은 매우 중요한 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면접 특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로 진행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의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온다면 미리부터 면접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숙명여대 면접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대학의 면접이 학생부 자소서 기반한 전공 소양이 100%라고 한다면, 숙명여대는 학생부 자소서 기반 전공 평가가 예를 들어서 30%, 그리고 나머지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 기초 소양에 대한 부분이 7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준비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숙명여대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생부 자소서만 달달달달 읽으면서 거기서 예상되는 문제와 답변만 구성하시면 안 되고, 내가 지원한 학과의 특징에 따라서 필요라는 기초 지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내가 수능 이후에 면접을 진행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수능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면접이 바로 12월 12일, 13일날 면접을 보게 되고, 저희 하이퍼DB에서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월, 화, 수 저녁에 6시부터 10시 4시간씩 3일 한 반의 인원은 약 4명에서 5명 정도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지금 이런 수업들은 사실 숙명여대 요 시기가 거의 모든 학교들이 면접이 몰리는 시기다 보니까 학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약 1개 반 내지 2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명에서 10명밖에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셔서 진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숙명여대를 원서를 썼다라고 한다면 미리 예약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수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돼요. 만약에 혹시라도 1차 합격 발표 후에 면접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면 예약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하셨으면 예약금 외에 나머지 금액 그때 결제하시고 학생부 자소서 보내주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면접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숙명여대 대학교 면접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 보면은 숙명여대가 다른 어떠한 대학들보다 면접이 상당히 어려운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실제 학생들이 면접장에 갔다가 크게 당황하고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제출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하니까 다른 대학에서 질문했었던 내용 비슷한 내용 물어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면 전혀 엉뚱한 내용을 물어보죠. 전공과 관련된 기초 소양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